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아, 컨디션 안 좋아요. 왜 컨디션 왜 안 좋아요? 몰라요, 어제부터요. 아 지난주에 완전히 쇼해가지고 나 진짜 아 헷갈려가지고 두 과목 하니까 안전문화에 방만 들어놓고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다른 분들 들어오는데 아 혹시 지난주에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다행이네. 나는 지난주에 들어온 줄 알고 그래서 내 메시지 보냈는데 네. 어. 그리고 다음날 봤어요. 컨디션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진짜. 뭐 활력이 좀 없어 보이네요. 아,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힘 빠지고, 음. 괜히 배도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래서 이상해요. 병원은 갔어요? 아니, 못 갔어요. 오늘도 일 끝나고 온 거라서요. 뭐 증상이 좀 어떤데요? 몸이 뻐근하니 어르신들 비 올 때 그런 증상이. 어, 좀 그런 느낌이에요. 몸에 힘이 뻐근하니 없고 쑤시고, 그래. 네. 왜 그럴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자주 있어요? 그렇게 막 무기력하고 막 그런 게? 아니, 처음이에요.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자요? 최근에 한 대여섯 시간이요. 아니 그 많이 자요. 평균적으로 대여섯 시간밖에 못 자요? 많이 자면요. 왜? 왜 그렇게밖에 못 자요? 원래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깨요. 푹 못 잔다? 예. 뭐가 뭐 걱정 있어요? 아니요. 내가 저기 논문 쓰고 이런 거 너무 겁줬나?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니, 그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떤 뭐 지금 취업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데 이직이나 이런 거 뭐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요새 신경 쓰는 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예. 그렇죠. 뭐 자격증도 중요하죠. 취업도 중요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소방 설비 기사, 산업 기사. 예. 기사편으로 음. 지금은 기계 쪽이고요. 예. 근데 머리 안 들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그 다크워터스 그 저번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윤철아군님 그 저번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아, 그렇게 혹시 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분리발주하는 거 법령으로 나와 있다고 그랬었던 아, 거. 분리발주요? 예, 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예, 나와 있는 예, 예. 제가 올려놨습니다. 68조. 예, 예, 예. 예. 그나저나 날이 진짜 지금 이제 원래 5월 그렇지 이제 6월이 다 됐구나. 더운 게 맞구나. 요새 낮 시간대 되면 굉장히 더워가지고 이 에어컨 요새는 에어컨 안 틀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워서 막 30 몇 도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비도 엄청 내린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거의 몇십 년 만에 일본이 먼저 태풍 왔대요. 아무래도 그럼 저기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시면 윤철아 하고님 그 지금 하시는데 좀 지장이 있으시겠죠? 저는 뭐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아, 비 많이 내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시는 아, 거하고? 집에 그 농사 짓는 거는 농작물이 저기 냉해를 믿기 입었어요. 음, 네,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뭐 저기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네. 그 요새 들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그 다크워터스 같이 리뷰해 보면 또 음식 먹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잘하고 연구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회사 한 군데만 뽑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안전 쪽에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기업을 뽑아요. 어딜까요, 거기가?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 이쪽
안전 관리를 가장 잘하고 선도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회사. 어디일까요? 그 듀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듀폰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안전을 신경 쓴다고 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오늘 그 리뷰할 영화가 다크워터스라는 영화 자체가 그 듀폰 회사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된 재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듀폰의 화학사와 관련된 PFOA, CAC라고 하는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일대 지역에 있는 한 1만 명이 넘는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중독시킨 사건이에요. 이걸 인해 가지고 8천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을 가장 잘한다는 회사가 듀폰입니다. 예.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잘하고 그것과 관련된 노하우도 많고 연구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그런 회사. 이제 그런 회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이 로비라고 하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로비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파고들지 않았으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방금 한 5분여간 봤던 이 영상은 그냥 개요일 뿐이고 실제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리뷰한 다음에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를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화상으로 사실 이렇게 너무 이 압축된 자료를 딱 보면 이게 쉽게 이렇게 밝혀졌겠구나, 저 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지난한 과정들을 영화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나온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불감증을 좀 높이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오케이. 네. 결국 이제 쓰러지거든요. 간헐적 뇌졸중인 증세를 받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나가서 이제 8천억 원이라는 배상을 받게 되고 아직도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 불감증이라는 이런 감정을 계속적으로 제고하고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왜냐면 완전 안전한 100% 안전한 거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믿었던 기업,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듀폰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과 보건을 잘 관리한다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간혹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굉장히 늘어났다. 근데 이제 뭐 경기도에서 배달 음식점을 이제 2시에 점검을 딱 나갔더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위생 상태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맛집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뭐 음식을 재사용해 가지고 그대로 뭐 다시 끓여 나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자율안전보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에 익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정당하게 불안할 수 있는, 근데 정당하게 불안해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그런 것이 몸에 체화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쪽의 부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거 제가 다크워터스 이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사건을 알고 계셨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저번 학기 때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번 학기 때도 말씀드렸었죠. 네. 조관식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었어요? 저 영화로 보다가 아, 그, 이게 이건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분석을 또 이렇게 되니까 예, 내가 보던 장면인데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구나. 네. 또 새롭네요, 또.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섬뜩하잖아요. 그랬죠, 맨 처음에. 처음부터 난 이게 그냥 꾸며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고. 예, 그렇잖아요. 실화라고. 예, 근데 이게 잘 모르니까, 역사적인 걸 잘 모르니까, 예, 보고 나서도 그때는 영화로 봤거든요. 예, 영화로 허구가 많다. 설마 저러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네. 지금 이거 리뷰해 주신 거 보니까 네네. 아 이게 그거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좀 느낌이 오네. 예. 혹시 그 윤철아 학우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섬뜩하죠. 예전에 테프론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거 쓰면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학우님 테프론뿐만 아니에요. 우리 종이컵에 하나 코팅해도 다 PFO예요. 아직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방금 전에도 봤지만 그 변호사라고 하는 이 로펌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 거대 이 화학회사가 자신의 자본력을 가지고 그 EPA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도 막 휘두르고 법원 명령도 어겨버리고 막 안 해버리고 소송 질질 끌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대 회사가 자본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판매 금지 뭐 가처분이나 이런 게 내려지지 않는 상태니까 계속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1년에 10억 달러씩 계속 벌잖아요. 순이익으로 돈은 계속 쌓여가고 그러면 이게 간만 생각해 보면 이 개인 변호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버틸 수가 없죠.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고 이 비근한 예로 일상생활에서 저는 되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 특정한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새 좀 가격이 저가 테이크아웃 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커피나 이런 거 테이크아웃 위주로 판매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시켰는데 보통 이게 빅 사이즈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여기 위에 이렇게 볼록 뚜껑이 좀 볼록 이거 큰 거 여기 위에 있죠. 그죠 볼록 크고 가운데 동그란 원으로 뚫려 있고 이렇게 이 스트로우를 꽂아서 주잖아요. 근데 테이크아웃 시키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붙이면 이거 코로나 전이니까 붙이면 외부에 먼지는 안 들어가지만 스티커의 접착제는 이동하면서 찰랑찰랑 되면서 커피하고 그 접착제는 계속 부딪히면서 그 접착제가 썩긴 뭐를 나중에는 도착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나만 이상한가? 저는 그래서 아니 그거 그렇게 붙여주면 어떡해요. 다른 방법을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그 스티커를 아예 제작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하려면 그냥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거기 안 갔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일이나 이런 거 관리는 잘할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일상생활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특히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새롭게 개발되는 게 뭐 한 해에도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종류의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완전한 안정성, 그 완전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체 무해성, 완전한 인체 무해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DDT라고 하는 그 살충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인간한테 완전히 무해하고 이 찐득이를 비롯한 이 해충들을 박멸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예요? 그게 다 체내에 축적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한테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사업장에서도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MSDS를 반드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요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설업에서도 그 화학물질 관련해서 사고 많이 나지 않나요? 뭐 한여름에 뭐 이런 거예요. 단일 작업하던 사람들 보면 잠시 이 자리를 이렇게 비운 사이에 옆에 있는 동료가 뭣도 모르고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통을 마침 또 물통에 넣어놔가지고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또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어떤 재해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또 대비하기가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화학물질 관련된 게 아닌가. 윤철아군님도 지금 쓰시는 이 화학물 관련해서도 그런 거 많지 않나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딱 들으면서 가습기 살균제 생각이 빡 나요. 가습기 살균제 그쵸. 음.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저기 네. 많은 사람이 다치면서 이렇게 안 좋으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정부기관에서 뭐 손을 쓰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봄만 되면 어느 순간에 봄만 되면 임산부들이 그렇게 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입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위해는 없는데 임산부들만 특히 조금 더 지나니까 임산부하고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증세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던 소아과 의사들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소아과 의사가 전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데 혹시 그 지역도 그러느냐. 근데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도 일어난다. 근데 희한하게 봄만 지나면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안 나타나. 근데 다시 봄만 되면 또 그렇게 나타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보건복지부 이런 데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게 가습기 살균제거든요. 그것도 피해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도 요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됐죠. 그것도. 중대시민재해의 한 유형으로 또 분류됐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크워터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일회용 컵도 쓰기 뭐 되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골목 식당이란 그 프로가 아직도 하나요? 골목 식당이요? 최근에는 골목 식당이라는 그 예능 했었잖아요. 그 백종원 씨 나왔던. 네, 지금도 합니다. 아 지금도 해요? 네,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 골목 식당에서 제가 그 골목 식당 들어가는데 그 예능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되게 간사한 게 이런 내용 잘 모르고 볼 때는 재미로 봤었는데 백종원 씨가 새로운 식당을 딱 가면 하는 행동이 있죠.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주방 점검을 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주방 점검 들어가가지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라이팬 들고 후라이팬 코팅 벗겨진 거 갖고 뭐라 그러죠?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코팅 돼 있는 거 쓰시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코팅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보면서 이거를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특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8천억 원이나 엄청난 많은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랬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게 바로 듀폰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힘이 아닌가. 언론을 매수하고 정보를 못 퍼뜨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큰 재해나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보면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정보를 일단 막았잖아요. 우리나라 오입할 때도 정보를 일단 막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찾아나가고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네. 한번 다크워터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죄송한데 마지막 라이브 강의실이긴 한데요. 월요일날 아니라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6월 1일날 할게요. 제가 월요일날은 다른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제가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어서 6월 1일날 8시부터 9시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19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진짜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상황을 예상이나 했듯이 2011년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병된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단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는 컨테이전을 리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라이브 강의실은. 그러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간 되시면 오늘 우리 같이 얘기 나눴던 다크워터스 꼭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진중히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일 날 5월 31일 날 월요일이 아니고 제가 뭐 메시지 다시 드리기도 했겠지만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 날 8시에 라이브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다들 말씀이 고맙습니다. 없으셔가지고 안녕히 계세요.